정부의 바다를 깊이 들어간다. 인포메이션 기법 문근식입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을 계기로 한국 방위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기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간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이 넘는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데요.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계 4대 무기 수출 강국을 향한 우리나라 방산 시장의 도전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 강대국을 확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하고 안보가 왔다 갔다 해요.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12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한국의 조선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자기가 확인한 바로 보면은 한국의 조선 능력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 협력하자.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 조선소 주가가 확 올라갔어요. 이 배경이 뭐냐면은 미국은 자국의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1920년대 존스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에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되고 미국 사람에 의해서 건조돼야 된다.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거의 다 상선에 관한 거였어 원래. 근데 그게 쭉 진행돼서 1984년도경에는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라는 게 생겼는데 여기에는 주로 군함에 관해서 군함에 들어가는 선체나 그다음에 상부 구조물, 주요 구성품은 미국에서 해야 되고 외국에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됐는데 반스톨레프슨 법에는 쭉 세부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허가할 경우는 외국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스법에 매여가지고 일체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좀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두 법의 영향을 받아서 외국 건 다 배제했어요. 자기들끼리 했다. 자기들끼리 쉬운 말로. 우리 국내에서 뭐 다 할 수 있는데 뭘 외국에 하느냐. 그래가지고 미국의 조선소가 냉전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뭐 100여 개 됐는데 지금은 조선소가 5개, 6개밖에 안 돼.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함정, 군함 수리를 맡기면은 한 40% 정도밖에 제대로 나오고 나머지는 못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도달해가지고 최근에 하나오션이 2척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존스법이나 이런 것들이 와해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거를 다 파악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기가 막히게 얘기하잖아요. 한국 협력합시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조선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죠. 이번에 잘 이 2척을 정비를 해서 세배처럼 만들어서 기간 내 그들이 원하는 기간 내에 딱 인도하면은 인정을 한국 조선 대단합니다. 우리하고 앞으로 세배도 만듭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대박 나는 거.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사실상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에요. 미국은 천주국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엄청 벽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Buy American Act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미국의 이 시장에 경쟁을 할 때는 미국 시장에 들어오려면은 미국의 부품을 뭐 50%, 60% 들어가야 경쟁을 끼워주는 거예요. 굉장히 불평등하지. 자기들은 막 팔아대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시장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해외 비교 평가 시험이나 비교 시험이라는 게 Foreign Comparative Testing이라고 있는데 외국 방산 기업에서 괜찮은 기술들, 괜찮은 무기 이런 게 있으면은 미국에 와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거기서 좋으면은 그걸 이제 사줘요, 미국에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막 우리가 적극 시도를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LIDX-1의 비궁 2.5인치 유도 라켓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고 있는 다목적 무인 차량 이런 것들인데 이걸 하면서 또 다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유럽에 그렇게 잘 팔았는데 이 K9 자주포도 미국에 좀 하자. 미군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거기 미국에는 나우사라 미군 옆에 엄청나게 큰 전시회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 가서 공개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 3년 전에 T-50 고등훈련기가 있어요. 그거는 자국 내 산업보호구에서 자기들이 똘똘 뭉쳤다고 못 들어갔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이것도 집어넣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K방산이 지금 5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975년 필리핀에 소총 탄약 수출하면서 시작했는데 다 지지부진했죠. 지지부진하다가 2020년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고 2022년도에 갑자기 173억 불로 올라간 거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죠. 그 이후에 계속 또 노력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수주할 수 있는 게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폴란드나 중소국가에 수출하려면은 수출 금융 지원, 돈을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줘야 돼요. 빌려주고 그 나중에 이제 받게 됐는데 그 수출 금융 지원 한도 범위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팔 수 있었는데 더 팔지 못했다고. 그래서 2022년도에는 173억 불했는데 2023년도에는 한 200억 달러를 목표로 했는데 140억 불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수출 금융 지원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위에 수출 금융 지원 법도 바꾸고 해가지고 올해는 200억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어떤 데 얘기 들으면 이거 200억 달러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또 견제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주춤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올해 목표는 200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그 북한하고 계속 경쟁하면서 우리가 기존적으로 비축하는 물량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쉽게 말하면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생산되니 가격이 낮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K9 자주포 이런 것들은 독일의 PH2000, PGH2000, 미국의 M109 이런 거하고 비교되는데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 케이스 전차도 독일의 네오파르드하고 이렇게 비교되는데 성능은 대등한데 오히려 나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노르웨이에서 시험 평가할 때 우리가 우수했어요. 독일 것보다. 그럼에도 가격은 절반이다. 그러니까 일단 가격 경쟁이 뛰어난 거죠.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전쟁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다 줄였어요. 전쟁이 없으니까. 생산량이 줄여가지고 주문하면 언제 나올지 몰라. 몇 년 걸려. 우리는 뭐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K2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하는데 3개월 먼저 배달한 거야. 주문한 날짜보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뒤집어졌지. K방산이 이렇게 어떻게 성장했느냐 하면은 이기는 기회다. 71년도에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믿을 일 하나도 없네. 그래서 그때부터 막 창원 산단에 방위산업을 육성하자 해가지고 구미, 창원 이런 데 막 알게 모르게 그 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했지. 그 다음에 이제 91년도에 구소련이 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빌려준 돈을 이제 무기로 받았단 말이에요. 탱크, 그다음에 헬리콥터 이런 것도 받았는데 사실 남의 나라의 무기를 팔면서도 기술 이전은 잘 안 해줘요. 고급 기술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차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스타디를 하면서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방위산업에 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육군, 공군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도 수출 남미 이런 데 페루 이런 데 수출이 이제 길이 터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 그야말로 지해공 무기가 수출 전선에 다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방위산업은 미래가 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우리의 방위산업은 그야말로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성과를 이루고 있고 급기야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하고 특히 수출할 때는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완팀이 돼서 진출할 때 우리가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방산업이 계속 활로를 개척하고 승리를 이룰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